여러분들은 꿈속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든지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날로 돌아가서 현대 문물을 이용해 신인척을 해본다든지 하는 비현실적인 것들에 대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이 마인드 업로딩을 통해 실현 가능합니다. 오늘의 과학 마인드 업로딩 편입니다. 우리는 무한에 가깝게 넓은 우주에 존재하지만 물리법칙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의식은 그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작은 육체에 담겨져 있고 수명이 다하는 날 무로 돌아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놀랍고도 눈부신 발전으로 늙은 육체를 버리고 디지털 세상에 우리의 의식을 업로드하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어쩌면 진화를 넘어선 그 다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의식을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식을 업로드한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업로드하는 것인지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신은 우리의 의식과 지능을 아우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상하고 꿈을 꾸고 또 꿈을 이루죠.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가상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의식을 복사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념은 간단할지 몰라도 이 전체 과정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하려면 우선 세 가지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정신은 뇌 속에 저장된다 라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기술이 놀랍도록 성장하여 뇌의 활동을 완벽히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고 디지털로 복사할 수 있는 기술도 존재한다 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의식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에 대해 가정을 하고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뇌의 활동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크고 빠른 계산용 컴퓨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러한 가정들을 제시하였고 실현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을 업로드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뇌에는 1000억 개에 달하는 뉴런이 1000족에 연결되어 있고 초당 1000번씩 전기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아득한 숫자들입니다. 간단히 말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님의 머릿속에선 초당 1000조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0억 개에 달하는 세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뇌는 크게 호흡과 심박수 조절, 운동관장, 반사운동 등 여러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의 바깥에 위치하며 가장 발달된 부분은 심피질로, 이 부분은 기억을 저장하고 계획, 사고, 상상, 희망, 꿈 등을 관장합니다. 아직까지 뇌에서 자아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구피질 부분이 우리의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들과 함께 연결되어 작용하므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 또한 복잡합니다. 뉴런은 정보를 전환하고 전달하기만 하는 단순한 전달체계가 아닙니다. 시냅스는 외부 자극이 일어나면 수용기에 수백 가지 화학신호 전달 물질을 내보내 뉴런 사이에 정보 전달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밝혀졌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간단한 정보는 예측 가능합니다. 그러나 뇌 전체는 단순한 신경신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호르몬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세로토닌은 감정과 관련이 있고 히스타민은 기억에 영향을 줍니다. 간단히 말해 한 부분에 대해 이러한 이유로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 또 다른 부위들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면 팔수록 어렵고 복잡한 기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연결된 세포와 신체, 화학물질 덩어리를 컴퓨터로 옮기려면 디지털 세계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우선 뇌를 스캔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스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MRI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몸에 이상이 있을 때도 MRI를 통해 신체를 직접 열어보지 않아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MRI 기계 같은 스캔 기술은 아직 시뮬레이션에 쓸 만큼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조금은 무식할지도 모를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뇌를 아주 얇게 잘라서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으로 스캔한 다음 세포 사이의 연결을 정확하게 매핑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과학자들은 쥐의 뇌를 모래알갱이만한 크기로 잘라 매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약 10만 개의 뉴런과 10억 개의 시냅스, 4km에 달하는 신경 섬유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뇌 조각을 25,000개로 얇게 썰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전자현미경을 동원해 5개월 동안 끊임없이 스캔한 끝에 1억 개에 달하는 이미지를 생성했죠. 그 이미지들을 3D 모델로 합치는데 다시 3개월이 걸렸습니다. 완성된 데이터는 그 크기만 200만 기가바이트였습니다. 쥐의 뇌를 스캔하는 데만 이 정도였는데
만약 사람의 뇌로 이 작업을 하려면 같은 작업을 100만 번은 더 해야 합니다. 게다가 정확히 시뮬레이션 하려면 뒤에 뇌를 매핑했던 것보다 더 작은 구조로 나누어 매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 개에 달하는 단백질과 세포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모든 분자의 작용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까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총량보다 큰 용량의 데이터가 될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과연 이 설계도를 어떻게 작동하는 뇌로 만드는가 하는 겁니다. 시냅스 단위까지 모두 스캔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화학 결합 방식과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역 각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의식이 없는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 구조에 대한 모든 규칙을 알게 되어 스캔하게 된다면 그 시뮬레이션은 진짜 뇌처럼 움직이며 1마이크로초마다 진화하고 생각하고 보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선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가능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진짜 의식을 만들 수 있다면 좀 더 핵심적인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정신과 뇌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절대 알아낼 수 없는 복잡한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스캔 방법을 찾지 않는 한 영원히 밝혀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식은 우리가 아직 알아차리지도 못한 뇌의 여러 부분의 기능이 결합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분적인 요소들을 알아내는 것만으로는 전체 의식을 파악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최종적으로 진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동반돼야 할 겁니다. 역사적으로 인류는 진보의 속도를 예측하는 것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형편없었습니다. 잘해봐야 연구를 진행하고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세포나 원자 수준까지 시뮬레이션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요소들을 확률적인 계산을 통해 단순화해서 그 모델들이 뇌의 작동 방식과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더 단순하고 편하게 그 시스템들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의 뇌와 의식을 이해해서 인간의 정신을 업로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인류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술도 많이 개발될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연구에 성공하고 컴퓨터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신을 업로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와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에 성공하면 영원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손상되거나 삭제되지 않는다면 복제한 정신으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캔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정신 또한 잘못될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느끼거나 망상에 시달릴 수도 있고 끝나지 않는 통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정신이 정말 우리라면 생길 문제들 말입니다. 일단은 디지털 정신이 적어도 우리와 똑같다고 가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인드 업로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한다면 훨씬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정신이 업로드되기 전에 죽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캔 기술이 충분히 발전한다면 생물학적 자아와 디지털 버전 자아가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두 존재가 협심해서 생물학적인 삶을 더 즐겁게 하고 복제된 존재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복제된 정신은 디지털 세계에서 눈을 뜨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사랑, 고통, 쾌락, 음식을 먹는 행위 같은 것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뇌의 뉴런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면 디지털 정신은 버튼 하나 누르는 것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게 되고 쾌락을 느끼며 행복하거나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태양 표면을 걸어 다니거나 지루한 시간을 빠르게 넘길 수도 있고 과거를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벗어나 자유를 얻는다면 관점과 우선순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정신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에 대해 더 다양한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 스스로 내면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간단한 변화로는 괴로운 기억을 삭제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원한, 중독, 게으름 같은 성격을 바꾸는 것도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가능해집니다. 생물학적인 제약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삶의 목표 또한 기존의 뇌로 상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불멸성이 가진 진정한 가능성을 서서히 깨닫고 평생을 바쳐도 달성할 수 없었던 위협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지식을 쌓아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지털 정신을 작은 우주선에 업로드해서 수천 년 동안 의식을 정지한 채 우주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디지털 정신이 인류에 공헌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디지털 정신과 경쟁하며 최대한 많은 재물을 모으려 할 겁니다.
누군가는 권력과 명예를 영원히 누리기 위해 자신만의 제국을 만들 수도 있죠. 오래 살아남을수록 점점 실제 육체를 지닌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절대 죽지 않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수백 년 동안 자신의 진리를 퍼뜨려 절대적인 사이비 종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정신이 불멸과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고 디지털 정신도 기나긴 삶을 살며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고 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발전하는 정신이 수천 년을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가요? 마인드 업로딩에 대해 조금은 관심이 생겼나요? 앞으로 더더욱 무궁한 발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느낌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